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물류 반출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과 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농협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신안 앞해도 일대에서 겨울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선 애기 동백나무 2만 그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물류 반출입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7일 컨테이너보드 반출입량이 3,700TEU로 파업 전 반출입량의 111%를 기록하며 항만 운영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경우 매일 철강 17,000여 톤이 반출되지 못하고 쌓여오다 일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화물 운송이 재개됐습니다. 전남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3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기업 한 곳과 출자 출연기관 17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33.5%인 4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직원이 더 많은 곳은 사회서비스원과 정보산업진흥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는 정규직 비율을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업무를 맡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빈집 비율은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서경 기자, 먼저 전남 빈집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전남은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6만 5천여 동 가운데 1만 7천여 동이 전남에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흥이 2,100여 동으로 전남 1위고요. 한평이 1,900여 동으로 2위, 여수가 1,400여 동으로 3위, 다음 순천, 화순, 나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범죄에도 취약해지는데요. 마을에 빈집이 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LG엘로비전이 지난 8월에 고흥 영남면의 어촌마을을 취재했었는데요. 이곳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80여 명이 살았지만 현재는 어르신 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마을에 활력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도 고령이어서 앞으로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세대수 감소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농어촌 빈집은 곧 농어촌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일손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법무부 배정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반가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고쳐서 분양하거나 없애서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서 전남 지역 빈집 10,000여 동을 고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2,000동씩 빈집 정비가 추진되는데요. 우선 정비 대상으로는 도심지나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곳,
그리고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정비한 빈집은 마을 공공용지나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설치 또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을 환경을 개선시켜서 귀농 귀여인들의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귀농 귀여인을 위한 농업교육과 더불어 정착을 위한 긴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사업 부지를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거나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쓰는 등 농협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품앗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유지에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각종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며 조합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가 202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 김치 5,6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3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들어진 김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340여 곳에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가을로 예정된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종합경기장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각급 기관과 단체, 체육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준비할 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위는 창립총회를 열어 138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준비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우리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멋진 전국체전이 되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국대회의 주 무대가 될 목포 종합경기장도 제법 모습을 갖췄습니다. 준공 시기가 내년 7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정률은 60%를 넘어섰고 주요 골조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선 주로 육상 경기가 진행되고 개회식과 폐회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대한육상연맹의 자문을 얻어 공인 규격에 맞도록 각종 시설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각각 내년 10월과 11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체전은 49개 종목, 장애인체전은 31개 종목에서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목포시는 전국대회를 계기로 전남의 각종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100여 년 만에 목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부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목포 천안권이 크게 발전하고 전라남도가 크게 발전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8년 여수에 이어 목포에서 두 번째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오는 15일엔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목포역 광장에서 시계탑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39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조선 분야와 위험물, 행정기관 관리 대상, 부잔교 등 계류시설이 포함되고 주로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 실태, 무단 점용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완도수목원이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관람 구간 콘크리트 전신주를 친환경 전신주로 교체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주요 관람 동선인 매표소부터 아열대 온실까지 콘크리트 전신주 27본을 자연 친화적인 색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박물관 2층에서 바라보는 난대숲의 풍경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져
푸르름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하나의 길. 포르투갈 선수 6명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사이로 길을 받고 국민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에 젖고 시야를 가리는 마스크만 없었더라면. 각자의 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처음으로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자 충청남도가 동조에 나섰고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지난 9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의무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로 향하기 전 손흥민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6일 순천 366명, 목포 287명, 여수 261명, 광양 198명 등 22개 시군에서 2,2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보다는 383명 늘었고 하루 전인 5일보다는 220명 줄었습니다. 신안 아페도 일대에서 애기 동백을 감상할 수 있는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립니다. 섬 겨울꽃 축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고 신안 아페도 천사섬 분재정원 일대에서 붉게 꽃망울을 터뜨린 애기 동백나무 2만 그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눈꽃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낮 2시 반쯤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해남군 계곡면의 한 마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헬기 4대와 장비 13대, 진화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오후 4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도 적어 낙엽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여서 산불 우려가 높다며 야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흥군이 천관산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천관산과 배후마을 등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식생보호와 문학공원 기능 확대, 이야기 숲길 조성 등 세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장흥군은 내년 최종 보고회를 거쳐 천관산 개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보은산 일대 출몰하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포획 활동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분기마다 사냥개를 활용해 멧돼지 퇴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멧돼지가 발견될 경우 총기 사용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9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꾸려 보은산 일대 멧돼지 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광양시가 착한 가격 업소에 광양사랑 상품권 4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광양에는 4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1,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산란계 농가와 시중 달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살충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6월에 생산 단계인 산란계 농장 114곳과 도내 하나로마트 23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집중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